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정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발목 관절염에 대해 원인은 무엇이고 치료법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족부 및 족관절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는 정홍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이 발목 관절염이라고 했는데 이 발목 관절염이 좀 발음도 어려운데 주요 증상이 어떻게 되나요? 발목 관절염은 주요 증상은 발목의 통증과 또 발목에 붓는 그런 것이 주요 증상이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좀 제한되는 것이 또 동반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이라는 질환이 딱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질환이 또 있는지? 그 안에 네. 발목은 아시다시피 발목인데 네. 그게 이제 발목 관절인데 관절염이라는 건 이제 관절에 염증이 그렇죠. 생겼다는 네.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골관절염이 있고 또 뭐 루마티스 관절염이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또 뭐 화농성 관절염이라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세균이 들어가서 뭐 고름이 생기고 그런 게 이제 화농성 관절염인데 오늘 사실 말씀드린 거는 발목 골관절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네. 루마티스나 이런 거는 또 다른 그렇죠. 영역인데 루마티스 관절염도 사실은 진행이 많이 되면 골관절염으로 악화가 되기 때문에 골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발목 골관절염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이제 70, 80 이렇게 연세가 들으면서 그 관절이라는 게 다 뼈에 연골이 덮여서 이렇게 관절을 이루어서 보호해주고, 움직이고 네. 보호해주고 통증 없이 관절을 움직이는 건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 관절이 닳아가지고 연골이 닳은 거죠. 그렇죠. 그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닿을 때 그런 골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은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연골이 닳았을 때 골관절염이 생기는 건데 발목 관절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많은 경우에서 그 다치지 않은 발목 관절은 상당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관절인데 그게 이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발목을 접질렸다든지 젊었을 때 그것이 이제 조금 지났을 경우에 그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골관절염으로 이렇게 많이 급속하게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외상성 관절염, 그러니까 발목이 다치고 나서 다친다는 건 골절이라든지 심하게 접질린다든지 그런 과거력을 통해서 그게 반복됐을 경우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 노인분들한테만 생길 만한 그런 골관절염이 30, 40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이런 외상성 골관절염이 흔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 발목 관절염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발목 관절염이 왔을 때 그럼 치료 옵션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초기 관절염인 경우에는 가급적 약물 치료 일종의 진통 소염제 복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보호대 착용을 해서 발목의 모션을 좀 제한하면 그 자체로 통증이 좀 완화될 수 있고요. 그 외에 물리치료라든지 찜질이라든지 이런 물리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진통소염제 복용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발목을 접질려서 정형외과를 가면은 주사를 많이 놓거든요. 이 주사 놓으면은 또 맞으면 또 괜찮아요. 네. 그게 좀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건지 아니면 원인을 더 잡아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 말을 얘기하면서도 이제 이 얘기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네. 바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사 치료가 약물 먹는 약물 치료 후에 또는 같이 할 수 있는 치료인데 많이 아플 경우에 환자가 많이 아파할 경우에 약물 치료로 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주사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관절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그 관절이라는 게 굉장히 뻑뻑하고 뼈끼리 닿는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에다가 이런 그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윤활유 같은 재질의 그런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치료를 많이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 발목 관절염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 과상부 절골술과 인공 관절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보여요. 이 두 가지가 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갔을 때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환자가 약물 복용으로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또는 약을 꼭 먹어야 되지만 이 통증이 해결이 돼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아플 경우에 결국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발목 관절염에서 할 수 있는 수술적인 치료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과상부 절골술, 인공관절 치아연술이 있고 또 하나가 발목 관절 유합술입니다. 유합술은 고정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고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이나 과상부 절골술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최근에 개발이 돼서 좀 사용되고 있는 건데 적응증이 조금씩 과상부 절골술은 특히 좀 적응증이 다를 수 있는데 과상부 절골술은 발목 관절에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으면서 관절의 일부분이 살아 있으면서 정상 연골을 보존하고 있고 일부에서만 연골이 닳아서 관절염이 생겼을 경우에 과상부 절골술을 통해서 변형된 발목 관절을 교정을 해서 그 환자가 아파하는 부위의 그 체중 부하를 정상 관절 연골 쪽으로 분산시켜줘서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교정적 절골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골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인데 근데 결국은 변형된 발목 뼈를 잘라서 교정을 해서 바로 잡아서 몸에 맞게 맞춘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안 아프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절을 어떻게 보면은 보존한다 해서 보존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은 그럼 말 그대로 관절을 대신한다 이렇게. 인공관절은 아마 무릎 인공관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고관절, 고관절도 근데 발목에도 이런 인공관절이 있지만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릎이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늦게 시작을 했고 빈도면에도 적지만 발목에도 요새 최근 한 20-30년 동안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절을 바꿔주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망가진 발목 관절염을 관절을 기구를 이용해서 대처해주면서 통증을 없애주고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 발목 관절 유합술은 고정하는 건데 이것은 관절의 모션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인공관절 파트일 것 같은데 그럼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면은 회복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회복 기간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6주간 제가 환자분한테 보조기 착용을 하시고 목 빠지고 걸으시라고 그러고요. 6주 후에 이 스키 부츠 같이 생겼는데 네. 그 보조기를 이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목만 보호해주는 보호대 착용하고 또 이제 목발도 띄고 걷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달 정도면 뭐 회복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재활 시간이 필요하니까 3개월 정도면은 다 풀르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회복 기간은 짧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큰 수술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발목관절 수술은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이 좀 비교적 좀 짧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전신 마취를 통해서 그것도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사실은 네. 발목 인공관절 수술 시간이 네. 고관절 수술 시간, 고관절 어. 인공관절 수술 시간보다 더 걸립니다. 그래요. 네. 그럼 그것도 왜냐하면 네네네. 이거는 내가 또 고관절 안 하니까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고관절 하시는 분한테도 얘기하면 뭐 부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발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하고 뼈가 작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술할 때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신경도 많이 쓰면서 집중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수술 하나 끝나면 상당히 수술하는 그 외과 의사가 상당히 지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중해서 한 2시간 정도 2시간. 하고 꼬매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3시간 넘게 걸립니다. 환자 전신 마취하는 거예요? 전신 마취 해야 됩니다. 와, 그렇군요. 하반신 마취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환자의 편의를 봐서도 전신 마취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 고관절 항상 옆에서만 이 고관절 수술만 이게 크게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뼈는 크죠 고관절이.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뼈가 작을수록 수술은 어려워집니다. 또 정교하게 해야 되니까 또 정교하고 둘 다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둘 다 그죠? 정교하게 해야 되고 제가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아무리 환자가 많이 와도 제가 하루에 2개 이상은 안 합니다. 네.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해도 2개만 하고 보통은 하나랑 하여튼 이제 메이저 수술이라고 해서 큰 수술. 보통은 제가 이제 2개 정도 해왔었는데,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도 아무리 환자가 밀려 있다 그래도 하루에 2개까지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힘들기 때문에. 네, 힘들고 또 이렇게 또 최상의 또 의료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힘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는 거는 또 무리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럼 이렇게 사회인 축구 하다가 뭐 그런 분들도 봤는데 이 인공관절 좀 하면은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 권하진 않습니다. 이제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망가져서 그렇죠. 이 관절염이 많이 생겼는데 나는 축구를 다시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축구를 다시 권하고 싶지는 않고 인공관절 했을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공관절은 나이가 50대 중반 이상에서 하고요. 50대 정도. 대개는 50대 후반, 60대 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60대 넘어서 축구를 계속 무슨 조기 축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고 정말 나는 축구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것도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되겠다 이런 매니아층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고정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조깅이나 등산 같은 거는 일상생활은 가벼운 조깅은 가능하고요. 인공관절 통해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나이 들어서 골프 정도는 치는데 충분히 좋다. 근데 나이 70된 분한테 저는 등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격한 운동에 해당이 되거든요.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갈 때는 이제 힘들게 올라가죠. 내려올 때는 굉장히 그 길이 산길이라는 게 굉장히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발목이 안 좋은 분이 음. 등산을 즐긴다는 거는 조금 적절치 못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발목 환자들한테는 산행은, 그러니까 특히 가파른 산행은 하시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발목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조언을 하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체중을 빼라. 체중. 그, 네. 예. 왜냐하면 무릎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이게 하체에 체중을 싣고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특히 발목은 보시면 알겠지만 전신의 체중을 조그만 발목 두 개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정상 관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관절염이 일단 생겼을 때는 이 조그만 관절에 그 체중을 다 싣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수술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관절염이 생긴 환자분들 경우에는 뭐 이미 마른 분들은 괜찮겠지만 조금 운동을 못했고 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체중을 최대한 좀 다이어트를 해서 빼고, 그 다음에 운동을 즐기는 운동은 제가 권하는 게 자전거하고 수영입니다. 자전거 수영. 자전거도 뭐 실내 자전거로도 충분하고, 오히려 운동량을 따지면 아마 실내 자전거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쉽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은 실내 자전거와 수영, 뭐 걷기. 근데 이제 운동량을 따지면 실내 자전거가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 그런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목 관절염이 굉장히 여러 질환도 있고 여러 이제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인공 관절에 대해서 조금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했는데,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모실 기회가 된다면은 네. 과상부 절골술이라든지 다른 이제 수술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수님 오늘 좀 아쉽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있었을까요? 발목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제 레저 스포츠도 많이 늘고 맞습니다. 많이 뛰고 조깅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근데 발목이 아프면 운동을 못 하죠. 그렇죠. 뭐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이 지장이 있죠. 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발목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운동을 하시고, 일단은 발목이 이렇게 3개월 이상 또는 뭐 한 달 이상이라도 아프고 그러면은 꼭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 또 발 쪽의 전문의 찾아서 좀 상담하시고, 이 관절염이 또 하나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잘 치료를 받으시면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본의 아니게 더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럴 수가 있어서 항상 시기를 놓치지 말고 네.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끝인사가 건강하세요. 네. 이러시죠. 하나 둘 하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